오랫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 수건 사업 해결에 힘쓰는 남자. 자신이 시의원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내는 남자. 시민 가까운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욱 의원을 만나보자. 지난해 11월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김동욱 의원은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련 정책과 집행부를 꼼꼼하게 관리 감독한다. 사원함이라고 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화요일 날마다 밥봉사를 해요. 250명, 300명 오는 데가요. 그다음에 아침에 죽봉사를 해요. 313명으로 늘었는데 봉사자까지 합치니까 354개인가 이렇게 아침에 날새서 준비해가지고 죽을 잠깐 먹게끔 해요. 다른 예산을 지원 안 받는데 그래서 이제 참여 예산인 것 같아요. 연간 3,500만 원 주고 이렇게 그거를 하니까 적자가 나죠. 돈이 모자르는데 우리 스님이 그거를 보태서 해야 한 5천만 원. 근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될 위기 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고독사 했는데 그 죽배달이 발견이 돼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런 봉사단체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는 소외된 이웃 없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보건복지 와서 더더욱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장애우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자치구간 격차 해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 간의 불공평한 거, 불평등한 거, 차별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은 김동욱 의원. 2000년 만 32살의 나이로 서울시의원에 도전해 당시 최연소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린다. 이후 8년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8대 서울시의원에 당선, 재선까지 성공했다. 그는 공무원과 의원, 시민 간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의회에서는 신뢰관계를 제일 주장을 해요. 집행부와 저희와 그리고 모든 사업자 관계되는 분들하고 신뢰가 없으면 일은 참 하기 힘듭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요. 2년에 한 번씩 상임위 바뀌는 2년씩 의원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뢰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시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거고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좀 한번 듣고 싶다면 저놈한테 일 맡기니까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더라. 그 정치하는 놈 치고 자판에 있는 놈 치고 그래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더라. 이런 성실하다 그리고 지껏 챙기지 않는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되고 싶어요. 바쁜 의정 활동 속에도 김동욱 의원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 바로 배드민턴. 일주일에 두세 번 이곳에 나와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새벽 6시에 나와 배드민턴을 즐긴 지 10여 년. 처음 그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을 때 회원들은 냉랭하게 대했다.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것.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체육관에 나와 열심히 청소도 하고 겸손하게 주민들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그의 친근하고 소박한 모습에 주민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어느새 수준 높은 게임을 즐길 정도로 호흡이 척척 맞는 식구가 됐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소 역할도 한다. 회원들은 시간 날 때마다 그에게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얘기한다. 이처럼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한다. 저째 이제 식구들 같아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이제
이제 보좌관하고 시연을 한번 했기 때문에 텃세가 좀 셌어. 이게 원래 이 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깨는데 한 1년 걸렸지. 근데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을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신뢰하게 되고 이제는 뭐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뭐 애경사 다들 서로 챙겨가면서 그렇게 그런 사이가 됐죠. 뭐. 김 의원은 배드민턴을 마친 후 회원들과 빼먹지 않고 들리는 식당이 있다. 운동하고 나면 여기 와서 밥을 먹어. 이런 집에 비좁은 작은 규모의 식당이지만 26년 전통의 맛과 인심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 저 의원님 뭐 잘 드세요? 김치찌개랑 북엇국을 좀 잘 드시죠. 무슨 말 어떻게 하는 건 어찌길 갑자기 오셨대요. 의원님 좀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가장 좋은. 지난 2013년 7월 개관한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경기 동북부에서 하루 평균 5만여 대 차량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자동차 364대와 자전거 285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한다.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는 매연과 소음 등을 발생시켜 설립 당시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김 의원은 주민과 건설회사, 구청 등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또한 시설 내부에 도봉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게 의정부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설인 만큼 이거를 좀 우리는 너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밑에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자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그래서 4개 칸을 이 지역의 단체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만남의 장소, 휴식 공간, 옥상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용 현황은 물론 시설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그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런 경관들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기를 주민들의 논의되고 함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를 좀 바랬었는데 물론 이제 관리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기하고 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시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창동 역세권 개발로 인해 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곳은 도봉산역 창포원 인근 친환경 영농체험장. 4만 3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300여 명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지난 시절 오랫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었으나 2012년부터 공원형 나눔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창동역 인근에 있던 체육시설들을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럽게 그 외곽 순환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면 지금 저기 수락산 저기잖아요. 의정부 여기 IC 이쪽으로 해서 이곳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거대한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간으로 꾸준히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저도 이제 배드민턴 10년, 조기축구 20년 하니까 이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고 특히나 좀 더 크게 본다면 도봉산이 연간 1,000만 명이 오긴 하지만 이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문제를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저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들이 좀 개발돼서 가족들끼리 와서 좀 쉬고 놀 수 있는 공간들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지역의 구의원님, 동장님들 대표되는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봉산에서 발원해 중랑천으로 흘러가는 도봉천. 지난 2009년 보건공사를 통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새로 태어났다. 지저분하고 악취나던 수변 공간을 정비해 물이 흐르고 생태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데크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로 주변에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 벤치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김 의원도 수시로 도봉천을 찾고 있다. 5월달부터 보면 물고기도 좋고 아주 잘 해놨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 해놨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듣기로는 그 김동욱 씨 이성의 이태영 도봉천을 끼고 있는 도봉산은 등산객 등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산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를 감안해 도봉천 하천의 물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이쪽은 특히나 박원순 시장님도 오셔서 얘기를 하셨고 이동진 청장님도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게 자연천을 좀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좀 그런 걸 좀 했었는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양호지. 다 잘했어. 여름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아주 잘 해놨어요. 여기서부터 아주 그 저기 김동욱 시의원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도 못하고 그 운동시설도 그런 데 많이 잘 해놓고 아주 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써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거 대단한 일이네요.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은 이게 이제 관리공단에서 해준 것이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도봉구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관이 없다. 때문에 김 의원은 8대 때부터 장애인 복지관 건설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곳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부지 선정부터 예산 책정까지 난관이 많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교육과 의료, 자활 등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쓸 계획이다. 잘 지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도움이 되는 시설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잘 선정하고 그다음에 내용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 중심으로 이용자들 중심으로 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용까지도 좀 담아낸다면 관주도가 아니라 그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1972년 개교한 40여 년 전통의 서울 도봉중학교. 도봉산 자락의 넉넉하고 아름다운 교정에서 75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한창 급식실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동욱 의원은 도봉구 토박이이자 학부모로서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나와 노후한 시설을 점검한다. 도봉중학교의 경우 열악한 급식실과 조리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이렇게 우리 일꾼이잖아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어른들 얼마나 창피해요, 그거. 맞아요. 2016년 봄이면 도봉중학교 학생들은 한층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급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는 꾸준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저희 학교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내부를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조금씩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의원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준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 의원은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7월 개관한 기적의 도서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아이들을 위한 열람실,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에 3번째로 지어졌다. 김동욱 의원은 이 도서관이 원만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힘썼다. 개관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용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시설 운영이나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8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며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꾸준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사후 예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것은 미래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오고 그런다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막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곳은 도봉구의 대표적인 민간복지 거점인 서원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불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서원암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봉사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영양죽을 만든다. 3시간여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영양죽은 약 350인분.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이웃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배달까지 해준다. 점심때는 약 250인분의 무료 급식도 준비한다. 맛은 물론 양도 푸짐, 인심도 푸짐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서원암에서는 30여 년째 김장 봉사도 하고 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로 약 2만 포기의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 2,000세대에 나눠준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와서 하는데 부족하지. 봉사는 꾸준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오기도 하고, 여하튼 이렇게 사회에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의 힘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되는 곳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올 때마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서원암 무료급식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지역복지관에서 노래봉사를 나온 것. 김동욱 의원도 6년째 이곳에 나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자신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홀몸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급증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서원암의 나눔은 어려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바람이 있다면은 같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서로 공유해서 좀 나누는 일을 했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기계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너무 탐하는 마음은 너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좀 서로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좀 하면서 사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역 주민의 삶 깊은 곳에서 함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동욱 의원.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의정 활동을 하는 그가 있기에 서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